자, 그러면 그 사례를 통해서 양자 간에는 이렇게 법은 빼시고 물건이 채권보다 세더라 라고 이미지가 딱 담겨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물건에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물건은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이건 두 번째 시간에도 말을 할 겁니다. 자, 법정주의란 뜻이 뭡니까? 물건은 법으로 정한다 이겁니다. 정한다. 법정주의 그럼 간단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물건 법정주의란 물건에 관해서는요 법으로 정합니다 이겁니다. 그럼 법으로 뭘 정하죠? 1번 종류를 정하고요. 2번 내용을 정합니다. 법정주의는 뭐와 뭐를 정한다고요? 종류와 내용. 그러니까 종류가 한정적일까요? 무한할까요? 한정적이죠. 그러니까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개수. 그러니까 개수를 정해져 있으니까 암기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물건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용익물건하고 이거는 두 번째 시간에 하시죠. 개념을 큰 개념 먼저 하고 종류와 내용 이렇게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근저당 아까 좀 전에 배웠던 근저당권이라는 게 있다더라. 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은 어떤 효력이 있길래 도대체 경매까지 치지? 집행관이 마음대로 칩니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저당권은 우선 변제효가 있다더라 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매 신청권이 있고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을 갚지 않으면 바로 경매를 치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채권은 뭡니까? 채권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이런 게 원칙이 있습니다. 자유. 채권의 종류가 있습니까? 채권에는 종류가 무한정입니다. 무한정. 그러니까 뭐 법에 보면 전형계약 있고 비전형계약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형태가 몇 가지로 열 몇 가지 있다가 그건 표준적인 계약이죠. 그럼 그거 외에는 안 되냐? 마음대로 정합니다. 마음대로. 야 이거 술 마시게 게임 해가지고 내가 이기면 진놈이 나한테 형하기로 해. 이것도 계약입니다. 버스를 여러분들이 타고 1,000원을 냈어요. 1,000원을 냈으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갑니다. 중간에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내려라 그러죠? 그런 다음에 가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가? 안 가지? 그때 뭐라 그래요? 뭔가 할 말은 없지만 왜 그냥 안 가세요? 그러면 그 버스 운전기사가 뭐라 합니까? 아니 고장 났으니까 내려라 그러죠. 그럼 여기서 살 거예요? 여기 내려야지.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법률적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뭔가 불쾌하고 화가 나. 그러니까 버스기사가 좀 있다가 다른 버스가 오면 세워가지고 태워주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채권계약입니다. 내가 돈 1,000원은 내놨으니까 나는 무사하게 별 이상 없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채권이 생긴 겁니다. 채권. 그런데 버스 운송회사에서 그 채권을 불이행한 거죠. 어떤 사고로.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이행하기를 요구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 게 채권 채무 관계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뵈지 않죠? 언제 버스 기사랑 탈 때 계약서 쓰셨어요? 안 쓰잖아요. 안 썼는데 계약이래. 이게 계약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붕어빵을 하나 사 먹을 때도 어떻죠? 돈을 내면 먼저 돈을 내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웬만하면 물건 받을 때까지 안 주잖아요. 그 다음에 받은 다음에 돈 주잖아요. 그때 받을 때 붕어빵 중에 뭐가 하자 있어. 그럼 뭐라고 큰 소리 치고 그럼 바꿔주면 돈 주잖아요. 요런 걸 채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막 녹아들어 있어. 계약은 네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종류 네 맘대로 설정해. 내용 네 맘대로 해 이 말입니다. 사적 자치다 이거야. 니들 마음대로 해. 대표적 예를 이해하셔야 돼요. 버스니 뭐 이런 등등 붕어빵 얘기했죠. 요런 거를 채권 이렇게 합니다. 전철도 똑같고 예를 들면 교육비도 그렇죠. 교육비 냈으면 정해진 스케줄대로 교육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그걸 채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럼 종류와 내용을 막 자유로 줍니까? 그건 아니고, 예를 들면 첩계약. 야, 너 돈 얼마씩 줄 테니까 첩할래? 이런 거. 도박계약 같은 거 있죠? 도박할 때 돈 없지? 그러면 뭐 합니까? 도박빚 져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런 거. 요런 거는 뭐다? 무효다. 이게 이제 뭐 불공정한 행위니 사회 상규를 위반하는 행위니 이런 식의 어떤 그 고리가 있습니다. 계약은 지 마음대로라니까 킬러 계약. 얘를 좀 죽여줘. 1000만 원 딱 주니까 다음날 죽이더라. 그럼 이것도 계약이니까 할 법 아니냐? 이건 불법이죠. 이런 거. 이런 경우는 뭔가 채권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 돌아간다. 채권에 관해서 내용이 아무리 많아도 요 내용만 딱 알고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얘기하면 야, 저 사람 고시 몇 년 했나 보다. 진짜입니다. 그런 소리 바로 들어요. 요 정도 얘기를 하면 와, 야, 채권은 계약자의 원칙이고 이런 거 요런 거는 안 된대. 그거는 사회 상규에 위반하는 거래. 반사회 질서 행위라서 안 된대. 두 개만 알고 다녀도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척을 하려면 좀 몇 개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있는 척을 해야지 우리가. 호주머니는 비었어도 머릿속에 있는 거라고 티를 내야지. 요 정도 알면 채권은 아는 거고. 물건에 대해서는 뭘 하면 됩니까? 이건 상반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요거는 지 맘대로 해라더니 물건은 뭐 한다? 법이 지가 정해버립니다. 아까는 지 맘대로 했는데 물건은 법이 정합니다. 법이. 지 맘대로 못하네. 자, 지 맘대로 못한다. 그래서 종류를 강제하고 내용을 강제합니다. 물권 법정주의라고 그러고 거기에는 강제라는 단어도 들어갑니다. 아까는 자유였죠? 이런 내용이 좀 다르다. 이게 물권과 채권이다. 그러면 자, 법으로 정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있을 겁니다. 법으로 정했으니까 뭔 절차가 있겠죠? 아까 버스 탈 때 계약서 같은 거 안 썼죠? 꼭 그렇다고 못 믿겠는데 아저씨 진짜 못 믿겠는데 우리 각서라도 하나 써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또는 영수증 하나 끊어주세요. 그럽니까? 안 끊어주잖아. 이런 거 표시가 되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등기로 주로 표시가 되죠. 등기, 등록 뭐 이런 식으로. 물론 등기가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것들. 유치권 등기 안 되죠? 네, 유치권은 등기가 안 됩니다. 뭐 질권도 뭐 권리하고 동산 이런 데에만 질권이 형성되죠. 그런 것도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거기도 부동산 같이 등기가 기재가 안 됩니다. 표시는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 등기를 딱 보시면 등기를 하는 절차는 어디 가서 하죠? 등기소에 가서 합니다. 등기소. 관공서를 특별히 표시해 주려고 별도의 관공서를 하나 딱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국가가 좀 수고가 많네. 법도 제정해야지. 또 등기소란 걸 만들어서 별도의 직원들 뽑아가지고 들어온 접수 따다닥 쳐가지고 별도로 또 서류도 또 갖춰야 되지. 이런 식으로 수고가 많더라 이거죠. 뭐 때문에? 물건 때문에. 요거는 관여 자체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쌈 나면 소송해서 오면은 이제 주먹질로 가면 경찰서로 가서 소설을 꾸미고 안 그러면 민사법원으로 와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따지는 거지만 요거는 처음부터 성립 단계에서부터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그죠? 아무나 위조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아무나 통제를 합니다. 등기소에서 처리를 합니다. 등기관이 개입을 많이 하더라. 물건에 관해서는. 자, 물건에 관해서 이렇게 개입을 하니까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재산인데, 이 두 가지는 재산인데 하나는 방치하고 하나는 통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왜 그럴까요? 왜 통제할까요?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들한테 귀중한 물건은 통제하죠? 다이아몬드 같은 거 있으면 서랍에도 넣고 그것도 못 믿어오면은 요거 금고에 있다도 넣죠. 하지만 귀중하지 않는 숟가락 젓가락은 어때요? 가져가든 말든 풀어놓잖아요.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국가의 입장이죠. 이건 국가니까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요거는 좀 통제를 해야 될 만큼 귀중해. 파급력이 크다 이거죠. 파급력이. 요거는 야 지들끼리 하다가 싸움 나면 경찰서 가고 안 그러면 법원 가도 될 만큼 짜잘짜잘하다. 짜잘짜잘한 사건을 국가가 법까지 제정해서
절차까지 개입을 해? 그럴 필요 없겠다. 뭔가가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강한 것들이다 이거죠. 사기를 사건이 나도 예를 들면은 뭡니까? 붕어빵 계약을 해서요 10,000원어치 사기로 했는데 세상에 2개가 안고가 반밖에 없어. 다른 건 다 온전한데 2개가 안고가 없어. 그런 거 가지고 싸움이 나도 이거는 파급력이 결국은 개인 대 개인이다. 대사인적, 대인적이다 이거죠. 개인이죠. 버스가 고장 나가지고 안 태워줘. 버스 회사랑 니들 간의 문제지. 뭐 내 문제냐. 파급력 자체가 약합니다. 대인적, 즉 우리가 뭐 대물보험 아시죠? 4대 보험 자동차 보험은 대인 할 때 그 대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거다. 대인주의. 그래서 채권은 대인주의다. 이렇게. 요거는 물건은 대물이죠. 또 대세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채권은 상대적 효과라 그러고 요거는 절대적 효과라 그럽니다. 절대적. 등기소에 등기까지 국가가 개입해서 표시를 내놨을 때 이 표시는 여러분들이 다른 집, 여러분들이 아닌 사람, 자기 거 아닌 사람 등기 떼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떼보죠. 이거 봐라.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전세를 살러 들어갈 때 그 집에 계약을 하려면 그 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등기 떼보고 알잖아요. 대세적 효력.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믿고 따르더라라는 거죠. 아까 이거는 야 너희들 둘이서 해결해. 요거는 국가가 그 어떤 장부를 관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 표시가 대세적 효력이 난다 이거죠. 국민은행에서 1,000만 원 빌려주고 등기 딱 했어요. 그러면 국민은행이 굳이 여러분들 따라다니면서 나 1,000만 원 빌려줬다 말 안 해도 등기만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봐. 야 이거 1,000만 원 빌려준 거고 선순위가 있구나. 대세적 효력. 이해되죠? 그런데 붕어빵에 안고가 2개가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서류로 해서 전단지로 뿌려도 구청에서 전화만 오잖아. 전단지 막 뿌렸다고 벌금 내라고.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채권과 채무의 그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 이렇게 요금 정도만 잘 알아놓으시면 엄청난 고수 소리 듣습니다. 물권은요 법정주의라 해서 법으로 정하고요. 그래서 좀 타이트합니다. 채권은요 지 맘대로 하는 거고요. 자기들 간에 해결해라는 문제고요. 나중에 안 되면 법으로 하세요. 둘이서 싸울 거면 법으로 하세요란 주의지만 물권은 처음부터 법으로 정했고 종류와 내용도 다 강제적으로 정했고 표시를 내놨고 국가기관이 개입도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게 알려주는 효과도 있더라. 그 이유는 뭐냐? 파급력이 세다. 재산의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물권은 통상 물권이죠. 물권. 이건 채권, 빚채자를 쓰죠. 빚으로 보지만 요건 뭡니까? 물건 할 때 있죠. 이런 것만 물건, 부동산, 이런 물건. 그래서 물권이라고 합니다. 물건, 동산, 부동산, 그죠? 동산 있죠. 이런 거 움직이죠. 자동차 움직이죠. 부동산은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제할 때 이거를 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장부도 쓰고 국가가 법으로도 개입하고 내용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동차도 비싸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 등록 원부를 만들죠. 그래놓고 자동차도 대출을 받으면 등록 원부에 근저당 이렇게 적혀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재산,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조금 엄밀하게 한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들 집에 있는 수저와 젓가락과 다이아몬드와 같은 효과다. 여러분들이 귀중하니까 조금 엄하게 관리하고 좀 싸구려들은 좀 편하게 관리하는 거와 마찬가지 이치더라. 이게 물권과 채권이다. 그러니까 요 내용과 좀 전에 설명했던 1번, 2번의 사례 있죠? 어느 정도 법적으로 효과가 차이가 나는지 요 2개만 알면 물권과 채권의 관계가 확연하게 다가섭니다. 확연하게. 그래서 상식적으로 물권과 물권 간에는 자 똑같이 센 놈들이 붙었어. 그러면 누가 앞설까요? 등기가 빠른 순서. 이 경우는 등기 선후로 따집니다. 등기 선후. 등기가 안 돼 있는 유치권하고는요.
뭐 근저당은 2000년인데 유치권은 2001년에 생겼대요. 그러면 누가 센 겁니까? 누가 셉니까? 물건과 물건 간에는 등기 소로 나는데 어떤 건 등기가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된 게 세지. 유치권이 훨씬 셉니다. 아시겠죠? 유치권은 제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땡깡, 이 두 단어만 알아놓으면 됩니다. 유치권은 땡깡이다. 땡깡 부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강짜 부린다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등기가 있는 것들끼리는 등기가 빠른 게 앞서고, 등기가 있는 거와 없는 거가 있던데요. 부동산은요. 물건은요. 유치권이 앞섭니다. 유치권의 효력이 돈 받을 때까지 안 나가는 배째란 주의니까.